안녕하세요, 빅설마녀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적성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전화 상담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학생 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분께서 마녀님 진짜 퇴사하신 거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도 퇴사가 꿈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입사도 안 했는데 무슨 퇴사를 이야기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같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퇴사라는 게 몇몇 MZ세대 분들의 꿈이 됐죠. 나도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요새 단톡방에서 자주 듣는 얘긴데요. 왠지 이거 풀네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경제적 자유, 그리고 이른 은퇴죠. 5, 60대 때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30대, 늦어도 40쯤에 퇴사하는 걸 목표로 잡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파이어족이 아니죠. 그냥 이직에 성공한 사람. 어쨌든 파이어족이라는 게 예전에는 좀 허황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유튜브에서든 한 분씩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M세대는 그래도 대학까지는 오로지 입사만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요즘 G세대이신 분들은 아예 대학 때부터 퇴직을 꿈꾸는 분들이 생겨나시는 것 같아요. 그거야 뭐 적성에도 안 맞는 대학 공부를 하고 있고 혹은 적성에 안 맞는 직장에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아예 입사 전부터 퇴직 타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전 세대 분들은 그 적성이라는 게 왜 지금만큼 이렇게 안 중요했나. 옛날에는 입사하고 나서 얼마 구르고 나면 아파트, 결혼, 2세 이런 꿈들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회사 월급이 이런 장밋빛 미래들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장밋빛 미래보다 지금 당장의 행복, 그러니까 내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해진 시대가 아닌가. 이 표를 보시면 5년 전에만 해도, 그러니까 2016년에는 10년 동안 돈을 모으면은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런 수치가 있었는데 작년 기준 2021년에는 17년이 있어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또 17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또 몇 배로 뛰어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아파트를 사기 글렀다 그런 결론이 나오면서 더 이상 부모님 세대처럼 현재를 희생시켜서 아파트가 있는 미래를 꿈꿀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현재의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일 비싼 곳이 홍콩? 홍콩이 20년 동안 돈을 모아야 살 수 있고 파리가 17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서울이 17년이고 그 밑으로 있는 게 이제 런던이 14년, 도쿄가 13년입니다. 그러니까 런던과 도쿄보다 더 비싼 곳이 서울이 된 거죠. MZ세대가 입사도 하기 전에 이렇게 퇴사 타령을 하게 된 데에는 물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 적성이라는 개념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직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2016년 기사를 보시면 취업 포탈 사람인 여기서 조사 결과 직장인 70%가 현 직장이 천직이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슬픈 일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2010년 4월에 어느 공기업에 대졸 공채로 들어갔다가 작년에 2021년 11월에 퇴사를 했어요. 공기업이라는 직장은 직장 자체만으로는 진짜 최고의 직장이 아닌가. 제가 생각한 모든 혜택이 거기에 있었고 남편도 거기서 찾았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했지 내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제 주변 어른분들 중에서 저의 적성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신 적이 없으니까. 성적에는 관심이 있는데 적성에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해서는 안 되는 생각, 불경한 생각,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리고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적성 생각 안 하고 그 회사에 들어오셨지만 대부분 정말 행복하게 회사 생활 잘 하시고요. 또 아들, 딸까지 공부시켜가지고 입사시키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정말 천직의 범위에서 너무 벗어난 사람들은 결국 저처럼 이렇게 뛰쳐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천직이라는 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직이라는 게 하늘이 내리신 직업. 제가 생각하는 세계관에서는 그 하늘이라는 거는 4차원이나 뭐 5차원 정도 되는 세상이고, 거기서 우리들의 자아가 그냥 이 지구라는 3차원 게임 맵에 그냥 한번 와보고 싶어서 계정 하나 만들어서 로그인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 댓글 중에 그렇다고 하기에는 나는 내 계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직접 로그인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로그인 당한 것 뿐이다.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었는데 4차원, 5차원 세상에서 보기에 이 3차원 세상의 100년은 일장춘몽, 즉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그냥 한번 로그인 해봤다 수준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프린세스 메이커나 뭐 심즈 이런 게임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환경으로 게임 설정을 해서 게임 돌릴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고유한 자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로그인을 한 거죠. 고유하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나 지능은 자아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뭐 머리 좋은 부모님을 만나셨다거나 북한에 태어났다거나 프랑스에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재벌집에 태어나시거나 외동으로 태어나거나 미혼모 밑에서 태어났다거나 그런 여러 출생의 조건들에 따라서 성격이나 지능은 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변적인 것들은 자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자아는 도대체 뭐냐? 제가 생각할 때 자아는 쉽게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기호, 호불호 이런 게 자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노란색을 좋아하는 영혼이다. 그러면은 북한에 태어나든 프랑스에 태어나든 늘 노란색 타령을 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타고난 호불호에 맞는 직업이 있을 것이고 그게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부모님을 만나시든 그것에는 변함이 없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2세의 직업이 어떤 것이면 좋을지에 대한 이상향들이 다들 있으시니까 그 괴리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천직이라는 건 부모님과 상관이 없는 일인데 우리들이 부모님 혹은 다수의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사회적 기호에 따라서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내 자아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면 괜찮지만 그 직업이 너무나 우리의 천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아를 거스른 일이 됐을 때는 그 징후가 생겨나는 거죠. 신경정신과적으로 어떤 병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몸에서 어떤 염증이 계속 지속해서 생긴다거나 하면 그 직업이 여러분 천성과는 안 맞다는 거죠. 그때는 저처럼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아무리 돈 하면서 직장을 더 다녀도 건강을 잃을 정도로 안 맞는 일이면 나중에 분명히 병원비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제 퇴사 영상에 되게 의외의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네가 여자니까 관둔 거지. 너가 남자였으면 그만 못 둔다. 그런 댓글이 꽤 달렸었는데 제가 지금 백수가 아니죠. 유튜버로 이직을 한 거고요. 이렇게 이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는 굉장히 이해심 많은 와이프나 남편을 만난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싱글일 때보다 유부남, 유부녀가 되고 나서 이직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는 그 배우자의 재량인 거지 남녀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초중고대 12년을 내 적성을 다 무시하고 좋은 직장에 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입사를 했던 건데 그 마지막 대학 4년이 조금 아쉬울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제가 공대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남사친들을 사귀어서 그 소스로 이렇게 유튜버가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천성, 적성에 맞는 대학 전공 그리고 뭐 직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제가 적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감히 조언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내가 쟤보다는 잘하겠다 싶은 그 일에 일단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어릴 때부터 도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도전이라는 게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진짜 걔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못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해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보면서 쟤는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로 돈을 번다고? 내가 하면은 더 잘할 것 같은데 싶은 일들이 여러분 적성에 가깝다는 거죠. 그냥 마냥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쟤보다는 잘 하겠다. 내가 쟤보다는 돈을 더 잘 벌 것 같다 싶은 일에 도전을 해보시라는 거죠. 두 번째, 아무도 안 시키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내가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특정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분야가 업으로 삼을 만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 심리가 사실 어릴 때부터 되게 쉽게 보였고 그래서 대학교 때 심리학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인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인체의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인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막연하게 사람에 대한 이런 호기심, 집요함? 그런 게 어떻게 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10대 시절에는 다양한 성공 케이스를 보기 힘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뭐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얘기를 하는 게 특히 지방에서는 그 외에는 좀 잘 나간다 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사업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주변에 많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저희 애기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나는 커서 선생님 될 거야 하는 게 하루 일과 중에 선생님 말고는 뭐 멋진 어른을 볼 일이 잘 없잖아요. 학교, 학원,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 보는 게 1학년 아기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뭐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아니면 뭐 요즘 애기들이 나는 커서 유튜버 할래 하는 것도 핸드폰으로 맨날 유튜브를 보니까, 그러니까 시야가 굉장히 좁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활 패턴이 뭐 19살, 고3이 돼도 똑같습니다.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다니는 주변 어른분들 말고는 제대로 뭐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이야기를 듣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어른들은 사실 거의 다 수도권에 모여 살고, 그리고 또 수도권에 사는 고3이라고 쳐도 실제 생활 루트가 학교, 학원, 집인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을 주변에서 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의 적성은 거의 다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저 또한 사람 신체나 심리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게 돈벌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한 거죠. 그래도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의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다큐 이런 걸 보면서 난 쟤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싶은 그 일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는 태양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9 to 6가 그렇고요. 주 7일 중에는 5일 정도까지가 그럴 수가 있고, 또 평생 중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그렇다고 칩시다. 회사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중에서 그 태양의 시간들이 가장 비싼 시간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산다는 거죠. 근데 이 값비싼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저녁 시간 혹은 일주일에 하루 혹은 평생 중에 노인의 시간만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지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예전부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퇴근하고 나서 해라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걸 또 한동안 워라벨이라고 했잖아요.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근데 이거를 밸런스라고 하기에는 거의 저는 9대 1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시간은 정말 값비싼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말이 좋아서 워크지 그 워크가 하기 싫은 일이 돼버리면 하기 싫은 일과 여러분 인생의 밸런스가 9대 1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가혹하죠. 여러분 평생 중에 고작 10%밖에 안 되는 시간을 일 열심히 하고 남아있는 고작 10%의 체력으로 즐기기 위해서 이 지구라는 3차원 맵에 로그인을 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몸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그 태양의 시간들을 하기 싫은 일에 갖다 바치려고 여기에 로그인했다. 너무 가혹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비싸지는 시간 9 to 6를 싫어하는 일에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공부를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라벨 이렇게 되게 지독하게 외치게 되는 이유가 워크가 싫으면 싫을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크가 너무 싫으면 싫을수록 보상 심리로 쇼핑에 돈 쓰는 것도 굉장히 심해지고요. 그래서 돈도 잘 못 모으죠. 싫어하는 일을 한다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손해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천직에 가까운 일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지금 유튜버가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구들은 야 어떻게 유튜버를 할 생각을 하냐, 어떻게 네 얼굴을 이렇게 만천하에 다 깔 생각을 하냐, 어떻게 매주 영상을 찍어 올리냐, 정말 말도 안 된다, 너무 신기하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회사를 11년 동안 재직한 게 더 신기해요. 퇴사 동기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제 2세들한테 불행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행복한 어른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파이어족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먼 훗날 여러분만의 행복한 태양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직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설바.